인도네시아와 KEFX를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인도네시아는 KEFX 50대를 필요로 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과거를 보면 겨우 10여 대의 전투기 정도만 도입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20%의 자금만을 투자하면서 너무 많은 요구를 합니다. KEFX 전체 기술과 해외 수출권까지 모두 달라고 합니다. 정말 인도네시아가 원하는 대로 한다면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인도네시아의 항공산업을 일으켜주는 기획입니다.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를 끝까지 끌고 가려고 노력하지만 인도네시아의 본심은 현재 20% 투자로 얻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KEFX를 포기할 계획입니다. 아니면 20%를 투자해서 100% 얻으면 갈 생각이죠. 두 가지 어느 것도 KEFX 개발국인 우리나라에게 모두 불리합니다. 이제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공동 개발은 수많은 실패 사례가 있습니다. NH 헬기, 유로파이터, 타이거 헬기, MBT-70 연구 개발 등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일본도 미국과 공동으로 전투기 F-1을 개발했지만 결국 기술만 빼앗기고 겨우 F-16을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만들었을 뿐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포기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내지 않는 20%는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면 전투기 가격이 좀 올라갈 겁니다. 어쩔 수 없지만 한국 정부가 인도네시아 지분을 투자를 하고 KEFX 전투기 개발 후에 전투기 수출을 통해서 회수를 해야 합니다. KEFX 1대당 얼마씩 분할해서 카이가 해외에 전투기를 수출할 때마다 정부가 추가로 투자한 20%를 회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은 KEFX를 망칠 뿐입니다. 초기 단가는 높아지지만 FA50처럼 KEFX도 해외 수출을 많이 하게 된다면 추가 투자한 20%를 정부가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니면 KEFX 개발 기술의 일부분을 추후 해외에 전투기 개발을 하는 나라에 기술 수출을 통해서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KEFX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유일한 방법 같습니다. 한 KEFX 취소하고 불전투기 구입? 그건 불희망사항.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프랑스 무기체계 구입 관련 프랑스 언론 보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CNN 인도네시아 캡처. 인도네시아가 한국과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협력 사업을 취소하고 프랑스 다소사의 라팔 전투기 구입을 추진 중이라는 프랑스 언론 보도를 공개적으로 부인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은 프랑스의 희망사항이라고 말했다. 21일 현지 일간 템포와 CNN 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프라보워 장관은 전날 하원에 출석해 북나투나 등 인도네시아 영해에 대한 중국 선박들의 침입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 장비를 현대화시켜야 한다면서 주권을 지키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강력한 방어력을 갖출 수는 없지만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기자들은 만난 프라보워 장관은 프랑스 전투기 구매 등 프랑스와의 군사 협력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것은 프랑스의 희망을 담은 보도라고 말했다. 앞서 프랑스 매체 라트류뷰는 프라보워 장관이 지난 11일 무기 구매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 프랑스를 방문했다며 다소의 라팔 전투기 48대, DCNS의 잠수함 4척 등에 대한 구매를 희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 항공우주산업과 KEFX 사업을, 대우해양조선과는 2차 잠수함 건조 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라트리뷰는 이와 관련해서도 인도네시아 정부가 대우조선해양과의 구매 계약을 종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련 보도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이날 인도네시아가 작년 초까지 KEFX 사업 분담금 2,200억 원을 낸 뒤 추가 지급을 멈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지속적인 사업 참여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담금 납부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정부와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카이, 인도네시아와 KEFX 공동개발 순항 중.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가 지난 2일 인도네시아 국방부로부터 KEFX 재개개발 분담금 1,320억 원을 송금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분담금 입금을 통해 그간 제기된 인니 KEFX 사업 철수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인니 측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9월 한 인니 양국 정상회담 이후 인니 고위층 면담, KEFX 공동개발 협력 강화 방안 논의 등 한국 정부의 외교적 지원이 큰 도움이 됐다. 또한 작년 말 인니를 방문한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일행은 의원 외교를 통해 양국 간 방위산업 협력 강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카이는 지난해 12월 6일 인니 현지에서 정부 인사를 대상으로 개발 공의회를 개최해 인니 PTDI사 카이 엔지니어가 공동으로 KEFX 개발 현황을 공유했다. 개발에 참여 중인 인니 엔지니어는 28명이었으나 공모회 이후 총 72명으로 증가했고 2019년에는 최대 150여 명의 엔지니어가 설계와 시제작에 참여할 계획이다. 인니는 KEFX 재개개발 사업비의 20% 규모인 약 1조 7천억 원을 투자해 자국 공군이 필요한 전투기를 직접 생산하고 항공산업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인도네시아 국방부로부터 한국형 전투기 사업 분담금을 송금받았다. 인니의 사업 철수 우려를 주고 사업 진행의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카이는 인도네시아 국방부로부터 KEFX 재개개발 분담금 1,320억 원을 송금받았다고 2일 밝혔다. 카이 측은 이번 분담금 입금으로 인니 KEFX 사업 철수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인니 측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9월 한 인니 양국 정상회담 이후 인니 고위층 면담, KEFX 공동개발 협력 강화 방안 논의 등 한국 정부의 외교적 지원이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말 인니를 방문한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일행은 의원 외교를 통해 양국 간 방위산업 협력 강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카이는 지난해 12월 6일 인니 현지에서 정부 인사를 대상으로 개발 공의회를 개최해 인니 PTDI 카이 엔지니어가 공동으로 KEFX 개발 현황을 공유했다. KEFX 개발에 참여 중인 인니 엔지니어는 28명이었으나 공모회 이후 총 72명으로 증가했다. 올해에는 최대 150여 명의 엔지니어가 설계와 시제작에 참여할 계획이다. 카이 관계자는 공의회를 통해 상호 간 신뢰 회복은 물론 KEFX 사업에 대한 인니의 참여 의지를 확인했다며 인니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KEFX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사업하기 좋은 나라로 바꿀 것 한국 기업들 오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전문 경영인 같은 느낌을 줬다. 1시간 넘는 인터뷰에서 조코위 대통령은 공허한 정치 담론이나 구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대신 인도네시아 경제에 관한 각종 수치, 앞으로 한국과 협력하고 싶은 분야 등을 들면서 한국의 주요 기업 이름들을 거명했다. 그는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동시 초청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아시아 지역 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말 그대로 경제의 우선 대통령이었다. 그는 10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게 될 문 대통령에 대해 간결하면서도 강한 지도자인 것 같다고 했다. 다음은 조코위 대통령 인터뷰 요약.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메인 파트너.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 방한이다. 한 인도네시아 관계를 평가해달라.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메인 파트너다. 두 나라 간 협력은
이제 정부 대정부에서 국민 대국민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는 한국과의 인적 자원 교류가 더 확대되기를 희망하며 무엇보다 지식 산업과 기술 분야에서 더 많은 사람이 오갔으면 한다. 현재 200억 달러 수준인 양국 무역 규모가 2020년까지 300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낙관한다. 최근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이 늘고 있다. 포스코가 인도네시아 현지 생산량을 늘렸고 현대차의 투자도 크게 늘고 있다. CJ, 롯데, 한국의 유니콘 기업들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 매우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 한국의 대학, 기술 전문학교, 연구소, 병원 등도 진출하면 좋겠다.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의 잠재력을 활용하게 되면 두 나라 모두에 도움이 되는 윈윈의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지난 7일 인도네시아 보고르 대통령궁에서 박두식 조선일보 편집국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조코위 대통령은 경제정책에서 성장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규제를 완화했더니 지난해 외국인 투자가 11% 늘었다고 말했다. 보고르 고은호 기자. 메가와티 전 대통령의 딸인 부안 마하란이 인재개발 및 문화부 장관을 북한에 특사로 보내 김정은 위원장에게 아시안게임 개막식 초청장을 전달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초대했다. 아시안게임에 남북한 지도자가 함께 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반도 문제가 잘 해결돼야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이 가능하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 안정이 최우선이다. 앞으로도 남북 문제 해결을 위해 인도네시아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 돕겠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을 수입했다. 방산 분야 협력 전망은 한국형 전투기에 관심이 있다. 경제개혁으로 나라를 바꾸겠다. 재임 중 가장 큰 업적을 꼽는다면 가난 구제다. 극빈층 비율이 9.8%로 줄었다. 인도네시아 역사상 가장 적은 수치다. 도농 간격차도 많이 줄었다. 2014년 취임 후 정부의 각종 규제를 없애 인도네시아를 친외국인 투자 국가로 탈바꿈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온 것이 이런 성과로 이어졌다. 세계은행 발표에 따르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 랭킹에서 인도네시아는 2014년 120위에서 올해 72위로 올라갔다. 내년엔 40위까지 끌어올리려 하고 있다. 외국인 직접 투자도 지난 1년 동안 11.3% 증가했다. 1997년 이후 처음으로 국제신용평가기관인 S&P와 무디스 등이 투자 적격 등급을 부여했다.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성장률이 올라간다.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는 성장이 제일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의 규제 완화를 더욱 가속화할 생각이다. 정부는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지난달 누구나 온라인으로 사업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꿨다. 정부 관료들에게 봉사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봉사할 생각을 하라고 주문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인도네시아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시장 잠재력이 크고 젊은 인력이 있고 천연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성장할 조건은 충분하다.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인프라가 미흡했다. 그래서 임기 초반 인프라 구축에 모든 걸 쏟아부었다. 개혁에 대한 내부 저항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다. 옳은 일이지만 이해관계에 따라 반대가 있다면 몇 번이고 당사자들을 찾아가서 직접 설득했다. 오토바이로 소통하는 대통령.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오토바이를 타고 등장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요즘도 이틀에 한 번꼴로 대통령궁 안에서 오토바이를 탄다. 다음 달에는 새로 주문한 오토바이가 온다. 석 달 전엔 100여 명과 함께 자바 서쪽 지역에 새로 만든 도로에서 40여 킬로미터를 함께 탔다. 인도네시아에서 오토바이는 일반인들의 교통수단이다. 오토바이를 타는 것은
국민과 소통하는 나만의 방식이다. 내년 4월 대통령 재선을 앞두고 있다. 지금까지 현장을 방문해 현장에서 답을 찾는 블루스칸을 통해 국민과 소통해왔다. 가장 좋은 선거운동은 현장 속으로 가는 것이다. 취임 4년이 넘은 현재 조코위 대통령의 지지도는 60% 안팎이다. 특유의 친화력의 경제 성장을 일궈낸 것이 높은 인기의 비결이다.